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면 이렇게 좀 주식은 빨리빨리 움직인다. 대표님. 라이씨 왔어? 네. 대표님 오늘 새 옷이에요? 오늘 처음 입은 옷이네. 뭐 골프 브랜드긴 한데 그냥 오늘 입어봤어. 오늘 딱 맞는다. 눈이 오잖아. 눈 올 때 입었더니 약간 북극곰 같더라고. 본의 아니게 북극곰 패션이 돼버렸네. 북극곰을 살립시다 공익 광고. 자, 오늘 주식시장 바로 한번 마감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거래소 지수는 0.03% 하락. 근데 사실 우리가 0.03%는 정말 미세한 퍼센트죠. 그래서 뭐 하락이라고 할 수도 없는 딱 보합 마감이고요. 보합이라는 건 어제 대비 변동이 별로 없었다 이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코스닥도 똑같아요. 코스닥도 0.01%거든요. 우리가 뭐 사람들하고 말할 때 야 그거 그 두 개 차이는 0.01%야 이거 차이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마감 지수와 오늘 마감 지수가 정말 차이가 없는 그런 하루였고요. 차이가 없었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밤 CPI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팽팽했던 거죠. 올라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내려치기에도 뭐하고 그냥 아직 몰라 어떻게 될지. 약간 우리가 폭풍 전야 같은 폭풍 전날 밤이 고요하다면서요. 그래서 약간 고요한 하루였고 이틀이었죠. 어제 오늘 월화 이틀 동안 고요했고 오늘 밤 CPI 또 목요일 밤 FOMC 금리 결과. 근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고요함이 고요함으로 끝날 확률도 있다라는 거죠. CPI도 그냥 예상대로 또는 FOMC 금리도 예상대로 0.5% 인상 이렇게 나오면 큰 충격 없고 오히려 큰 충격의 확률보단 그냥 안정적으로 또 우리가 긴장하고 걱정했던 이벤트가 지나갔네? 그러면 좀 불안 심리가 없어지면서 안전한 베팅들이 이제 나오겠죠, 연말까지. 그래서 어쨌든 오늘의 변동성 어제보다도 더 변동이 거의 없는 그런 하루였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거래소 지수는 변동이 없었다라는 특징 그리고 지금 딱 121선에 걸쳐 있거든요. 마치 참새들이 전깃줄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처럼. 근데 요즘엔 전봇대도 없고 전봇대의 전깃줄도 별로 없는 시대에 맞나? 맞죠? 전기줄 많이 없는 거. 전봇대도 별로 없죠, 요즘에는. 시골에는 있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 어렸을 때도 서울 살았지만 서울에서도 다 전봇대가 있고 전깃줄에 막 참새가 앉아 있고 그래서 그런 참새 시리즈, 유모 시리즈에 뭐 그런 참새 시리즈들이 있거든. 그게 뭐예요? 몰라? 네. 참새 시리즈가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참새 5마리가 앉아 있었는데 꼬마 정윤이가 새총으로 탁 쏴서 한 마리 맞춘 거야. 그러면 몇 마리가 남아있게? 다 놀라서 나와요. 오! 어떻게 알았어? 정답이에요? 대박. 이런 유머. 어떻게 알았지? 가장 유명한 참새 시리즈였는데. 어쨌든 우리 때는 이상한 시리즈들이 있었어. 무슨 최불암 시리즈 이런 거 알아? 그건 알아요. 그건 알아? 그 무슨 시리즈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어쨌든 오늘 거래소 차트는 121선 위에서 이렇게 참새가 앉아있듯이 추가 하락 없이 거의 한 지난주 금요일부터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서 2400을 빠르게 돌파는 못하고 있지만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는 그런 위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뭐 마찬가지예요. 지금 며칠 동안 변동성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거래소의 대형주들 한번 보면 일단 오늘 삼성전자는 0.34% 삼성전자도 오늘 6만원 돌파 못했지만 그래도 지수가 안 빠지는데 좀 일조를 한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1.4% 상승. 근데 오늘 많이 빠진 애들이 현대차 2%, 기아가 3.98 빠졌네요. 자동차도 좀 좋아지는 느낌 들다가도 쭉쭉 빠져갖고 이게 아마 어제 테슬라가 6%가 7% 빠졌죠.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자동차 완성차들 아니면 2차 전지들이 좀 움직임이 안 좋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저 2차 전지 특히 자동차 완성차인 현대차, 기아차가 좀 안 좋았습니다. 현대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3%가 빠졌고요. 반면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 외우셨어야 되는데 카카오보다 카카오 뱅크페이 사는 게 낫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고정관념을 계속 바꿔줘야 돼요. 카카오가 애착이 가는 게 사실이에요. 원래 우리는 그렇거든요. 오래된 것들, 내 옆에서 즐거움을 줬던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로 큰 수익 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상장 이후에 폭락만 나왔었지 카카오뱅크와 카카오페이에 어떤 좋은 추억이 있거나
큰 수익을 얻었던 투자자는 없어요. 반면에 카카오에서 2배, 3배, 4배까지 번 투자자들은 많이 있죠. 코로나 이후에 들어왔던. 그래서 그들은 지금 카카오를 갖고 있지 않더라도 언제 카카오를 살까 이런 고민을 늘 하고 있거든요. 근데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를 언제 살까 고민하지 말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언제 살까 고민하라고 말씀드렸죠. 왜? 오늘도 보면 카카오는 0.17% 상승 음선 나왔지만 카카오뱅크는 3.57%가 올랐고요. 카카오페이는 4.92%가 올랐습니다. 움직임이 달라요. 속도가 다르고 움직임이 다른데 굳이 카카오를 고집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들이 LG를 안 사고 LG에너지솔루션이나 LG전자를 사고 SK를 안 사고 SK이노베이션이나 SK하이닉스를 사는 것처럼 삼성물산을 안 사고 삼성전자나 삼성 SDI를 사는 것처럼 카카오 대신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를 고민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어제 제가 월급쟁이 부자들 가서 질문 받았던 것 중에 삼성전자를 언제 살까요? 사는 시기는 언제일까요? 이런 질문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도 참 용감한 사람이죠. 제 채널에서는 그렇게 말해도 되는데 타 채널 가서 하면 좀 댓글에 악플 달릴 것 같은데 삼성전자를 언제 살까요? 라는 질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했냐면 삼성전자 안 사면 좋겠네요. 사지 마세요라고 대답했거든요. 저는 우리나라 일반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를 그렇게 좋아하는 게 저는 썩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식 종목은 2,000 종목이 넘어요. 2,000 종목이 넘는 한 종목일 뿐이고요. 삼성전자는. 그런데 왜 삼성전자를 많이 사려고 할까요? 일반 투자자들이. 이런 언론 매체에서 유튜브든 신문이든 방송이든 언론 매체에서 가장 삼성전자에 대한 주가 전망을 많이 해주기 때문이죠. 그럼 삼성전자 주가 전망을 왜 가장 많이 할까요? 주가 전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그들은 수천억 아니면 수조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수천억, 수조의 펀드를 운영하는 데는 삼성전자를 당연히 가장 큰 비중으로 편입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가장 관심이 많겠죠. 하지만 우리가 수천억 하시나요? 수조 하시나요? 아닐 거 아니에요. 수억 하시는 거 또는 수천만 원 하시는 거죠. 그런 포트폴리오에는 사실은 삼성전자가 필수 불가결한 종목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없어도 되는 종목? 더 좋은 반도체 종목이 많은데 굳이? 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우리 고정관념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삼성전자를 사고 싶다면 반도체 소부장 탄탄한 좋은 반도체 소부장을 사는 게 맞고 이런 고정관념들 속에 또 하나 추가되는 거죠. 카카오를 살 거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나아가서 카카오 게임즈 이런 애들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20년 동안 살아있다는 거 그거는 분명해요. 지금 듣는 분들 중에 뭐 1년차가 됐던 2년차가 됐던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당연히 있죠. 제가 10번 아마 예상을 하면 5번은 틀리고 5번은 맞을 거예요. 틀리는 전망일 수도 있고 많은 전망일 수도 있지만 저는 20년이 훨씬 넘는 한 25년 정도 가깝게 지금 주식시장에서 살아있다는 거 그거를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형주에서는 일단은 떨어졌지만 저는 뭐 기아가 압도적으로 눈에 띄네요. 이거 완전 역배열이에요. 이거 어떡하면 좋지? 제가 관심 종목에 늘 좋은 종목, 오르는 종목만 넣는 게 아니고 꼭 사야 될 종목만 넣는 게 아니고 기아처럼 기아는 그러면 얘를 관심 갖고 있으면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자동차 업종 안정차들려면 좀 시간 걸리겠네. 왜죠? 완전 역배열이고 매물벽이 오늘 쌓였죠? 안정차들려면 시간 좀 걸리겠다. 이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거래 대금 상위 종목 보면 삼성전자,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는 당연한 거고 국제약품이 거래도 좀 됐고 국제약품은 상승률도 오늘 높네요. 근데 이제 어제 얘가 상한가였죠. 어제 제가 상한가 종목 중에 아마 영진약품을 관심으로 말씀드렸던 이유가 약품 또는 제약 이렇게 끝나는 종목들이 지금 중국에서의 코로나 완화 정책에 의해서 뭐 거의 항생제랄지 감기약이 사재기 현상까지 나오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왔죠. 근데 어제보다 오늘 강도가 좀 더 세게 나왔어요. 오늘은 유럽에서도 사재기가 나온다는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 않나? 우리나라 약국 가면 아마 약 다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는 뭐 완화 정책을 이미 써서 뭐 마스크 웬만한 거리에서도 안 쓰고 해서 뭐 한 번씩 걸릴 사람들은 다 걸렸으니까. 어쨌든 그래서 약품으로 끝나는 제약으로 끝나는 이런 약 만드는 신약 개발 말고 기존 감기약이나 항생제 만드는 그런 회사들이 오늘 많이 움직였고요. 국제약품이 지금 어제 상한가에서 오늘 윗꼬리를 만들긴 했지만 11%가 올랐기 때문에 국제약품은 뭐 그런 대표성이 있는 제약주가 이틀 연속 올랐어. 그 아래에 있는 것도 대표성이 있죠. 아까 제가 뭐라 그랬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에 관심 갖자는 말씀 드렸는데 거래량도 좋았잖아요. 카카오페이가 시총으로는 한 30위권이나 될까요? 카카오페이가 지금 시총이 뭐 이제 9조 정도 됐네요. 카카오뱅크는 시총이 13조. 근데 카카오보다 거래가 많이 됐죠. 무슨 뜻이냐면 보세요. 카카오는 25조짜리인데
오늘 거래가 880억 된 거예요. 880억. 근데 요 위에 카카오보다 더 거래가 많이 된 게 카카오뱅크 3.57% 오르면서 1200억 거래됐고, 카카오페이 4.9% 오르면서 1400억 거래됐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거래가 활발해지고 주가가 오르는 게 가장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카카오페이 오늘 뭐 대표성 있는 카카오보다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가 더 좋네 라는 말씀을 관심 종목으로 넣으면 딱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에서는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상승률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자, 오늘 상한가 종목이 다 제약하고 약품이네요. 경보제약, 화일약품, 한국유인제약.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애들 중에도 제약하고 약품으로 끝나는 게 명문제약, 이연제약, 국제약품, BC월드제약 뭐 이런 식이에요. 고려제약, 제약, 약품 이런 애들이 어제는 전초전으로 한 3, 4종목 올랐다면 오늘은 탑 30에 거의 절반 이상이 제약과 약품으로 끝나는 양반되는 회사들이었다. 근데 뭐 이게 언제까지 계속 가느냐 라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오늘이 이틀째니까 내일이면 3일째니까 뭐 또 윗꼬리 만들거나 음선으로 전환할 수도 있으니까 따라잡자라는 뜻은 아니고 이렇게 좀 주식은 빨리빨리 움직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약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하락은공 뭐가 있는지 봤더니 최근에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던 엔터주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럼 여기서 사실 이런 게 좀 더 진짜 공부죠. 현상으로는 오늘 제약바이오 특히 약품 회사들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또 떨어진 애들은 엔터였죠. 그러면 많이 오른 제약주가 며칠 더 오를까? 또는 오늘 한번 꺾인 엔터주가 꺾인 거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반등할까? 이런 게 진짜 공부죠. 그래서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가 우리 계좌의 수익을 어떻게 주느냐의 문제고요. 계속 시도를 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떨 때는 며칠 올라간 약품주가 더 좋아 보여라고 또 공격적으로 매매도 해보고, 또는 어떨 때는 이거 따라가는 건 너무 늦은 것 같은데, 근데 엔터주 한번 탁 꺾였다가 다시 갈 것 같은데 오늘 꺾였으니까 내일 한번 퉁하고 개파락 나오면 내일 매수 타이밍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보시고, 이렇게도 해보시고 저렇게도 해보시고, 그것들이 여러분들이 실력으로 쌓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엔터주가 꺾였다라는 거, 다시 근데 움직일 확률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주에서 약품주가 어제 이어서 오늘 이틀 연속 갔다라는 거, 관심 종목으로는 전저점 깬, 연중 최저점 깬 기아, 그리고 카카오보다 강한 거를 몇 연일 보여주고 있는 카카오페이, 기아 카카오페이와 함께 오늘 이제 동반 상승하는 애들이 약품주이고, 어제에 이어서 이틀 연속 약간 대장 조작 성격으로, 근데 윗꼬리 만들어가고 사태 별로 안 좋아졌습니다. 윗꼬리가 좀 많이 나왔네요. 국제약품 이 정도로 관심 종목 설정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눈이 오네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은 또 눈 또 이제 좀 싫어하실 분들도 많이 있을 거고, 또 나이에 따라 그런 것 같아요. 어릴수록 눈 더 좋아하죠. 나이 들수록 또 막 귀찮아하고. 저는 눈 오니까 너무 좋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파이팅!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11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현재 거래소는 플러스 0.06%, 코스닥은 0.01%로 양시장, 소위 말하는 딱 보합 조정장이네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이번 주 CPI,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를 보이고 있네요. 저점과 고점의 폭이 매우 좁은 변동성이 낮은 요즘입니다. 이번 주가 끝나야지 알겠지만 폭풍 전야 후 폭풍이 몰아칠지 잠잠히 지나갈지 궁금해지네요. 개인적으로 조용히 지나가는 것에 한 표 던집니다. 거래상 사태상으로는 2400을 빠르게 회복 못하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급락 없이 잘 버티는 것도 나쁘지 않은 모습입니다. 코스피 200 대형주를 보면 삼성전자가 플러스 보이며 지수 방어에 힘을 실어주고 있으며 삼성 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제약 바이오 시총상위주 플러스 보이면서 오늘 하루 제약 바이오주가 좋은 하루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조선주, 방산주, 제약 바이오주가 좋은 움직임 보이고 있으며 오늘도 2차전지 관련주들은 조정 중입니다. 코스닥 상위주에서도 제약 바이오주 강세가 나오고 있으며 1조 이상 종목 중 성일하이텍은 합작 법인 재료와 함께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에서는 어제 국제약품, 명진약품의 강세로 보여준 의약품 관련주들이 오늘도 강세 이어가면서 화일약품 상한가에 경보제약, 국제약품, 명문제약, 이연제약, 국전약품, BC월드제약, 조화제약 등 제약과 약품으로 끝나는 종목들의 초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제약 바이오주 초강세의 날.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